유치원 수학의 짱이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있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있죠? 오늘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이 시간에 우리 정수와 유리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개념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보면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 뭐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계산은 열심히 배웠죠. 근데 중학교 과정에 올라오면서 뭐가 하나 추가됐죠? 부호라는 것 중에서도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계산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지만 우리가 플러스라는 즉 0보다 큰 수들의 계산들을 이미 연습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추가할 것은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똑같아. 음수가 들어갔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달라진 게 무엇인지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계산 방법을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덧셈과 뺄셈 중에서도 우리 하지 않아도 될 게 있어요. 우리 했던 거 이거는 따로 안 해도 돼. 자, 부호가 같으면 두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게 어렵죠. 절대값에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 중에서 큰 수의 부호를 붙인대요. 자, 이런 표현보다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 2에다가 그 다음에 3을 더했어요. 자, 플러스의 부호를 붙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얘 몇이죠? 2 더하기 3이잖아, 이거. 그치? 5잖아. 근데 앞에다 이제 플러스 붙인다, 친절하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같은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라는 말은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것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자,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2칸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또 3칸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5에 도착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2로 껑충 갔다가 또 그 마이너스 2에서 또 마이너스 3은 어떻게? 껑충 3번 더 간 거야. 그럼 어디에 도착하겠어? 마이너스 5에 도착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도착 지점이 서로 같은 부호가 있을 때는 그냥 그 같은 부호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구나. 덧셈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덧셈이야. 그럼 이제 볼게요. 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더한대. 근데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헷갈려. 그지? 자, 그럼 플러스 3에서 오른쪽으로 원점으로부터 3칸에 뿅뿅뿅 갔어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2를 더한대. 그러면 어떻게? 왼쪽으로 2칸 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도착하겠어? 그치, 1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양해. 자, 얘 하나와 얘 하나가 만나잖아. 덧셈으로 만나잖아. 그러면 빵빵 없어져요. 0이 돼버려요. 탁 똑같이 서로 반대 부호를 얘네끼리 만나게 덧셈으로 탁 연결시키잖아. 그러면 팡 터져서 없어져 버려. 그지?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얘네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얘가 이제 3개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얘가 2개 있는 거야. 덧셈으로 만나버렸어. 그지? 그러면 팡 하고 몇 개 남았어? 여기 하나 남았죠. 그럼 얘는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더한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3개 있는 거네. 얘는 요거 하나 있는 거네. 만났네. 팡팡 하고 없어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자,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여준다라고 쓴 거예요. 절대값의 차에다가 그러니까 3에서 1을 빼면 2잖아. 절대값은 부호를 뗀 수를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했어.
지난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고 부호는 누구를 써줘요? 힘이 센 쪽에 부호를 써줍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단계만 딱 거치고 나면 계산이 되게 쉬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뺄셈이 나왔어요. 뺄셈 나올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냐면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뭘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한대요. 자, 볼게. 마이너스 3에다가 뺀데 플러스 5를 뺀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킨 거냐면 얘를 갖다가 덧셈으로 바꾼다는 거야. 대신에 다음의 수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대. 그러면 얘를 덧셈으로 바꾸고 다음의 수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바꾸는 거네. 그러면 자, 뺄셈을 할 때는 이렇게 해줄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답은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덧셈만 계산할 줄 알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계산은 덧셈만 할 줄 알면 돼. 뺄셈이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얘를 부호를 반대 부호로 덧셈으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다음의 수의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줍니다. 왜 굳이 덧셈으로 바꿔요, 선생님? 자, 덧셈은 되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이게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덧셈에서는 자, 1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1이나 어때?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를 교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해. 그럼 이것도 된다. 봐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잖아. 그럼 내가 더할 때 1하고 2를 먼저 더하고 3을 더하나? 봐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잖아. 2랑 3을 먼저 더하고 1을 더하나? 그 결과 어때?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덧셈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산이 똑같다라는 거야. 뺄셈은 달라. 봐봐. 1 빼기 3이랑 3 빼기 1이 다르다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1 빼기 3이랑 3 빼기 2 이거 순서 교환 법칙처럼 이것처럼 이렇게 바꿔놨다고 계산 결과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뺄셈 있을 때는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칠 거야.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계산하는 방법들, 아, 뺄셈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서로 부호가 어떻다라는 것 알 수 있어? 같죠? 그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호로 써주면 돼? 그렇지, 같은 편의 부호 그냥 써주시면 돼요. 편하게. 절대값을 어떻게 합하면 되겠죠. 왼쪽으로 7칸 갔어. 원점으로부터. 또 거기서 딱 스탑했는데 또 왼쪽으로 4칸 더 갔어. 어디에 도착하겠어? 그치, 11에 도착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11에 도착하겠죠.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돼? 자, 원점을 기점으로 해서 0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는 왼쪽으로 2칸 뿅뿅 갔어. 근데 더한데 누구를 플러스 5만큼. 그러면 그 마이너스 2에서 또 오른쪽으로 5칸을 뿅뿅뿅뿅 가겠죠. 그럼 어디에 도착하겠어? 플러스 3에 도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덧셈과 뺄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하세요. 처음에는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해를 잘 하셔야지만 얘가 아주 편안하게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는 누구? 힘이 센 쪽의 부호,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써줬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차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5에서 2를 빼서 3이라고 써줬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뺄셈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방금. 그냥 뺄셈으로 인식하지 말고 덧셈으로 바꿔. 이 과정 해주세요. 무조건 바꿔주세요. 덧셈으로 바꿨어. 근데 이거 덧셈으로 바꿔서 마음대로 똑같이 부호 안 바꾸면 안 돼. 계산 결과 달라져요. 자, 그 대신에 여기는 요 앞에 수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1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봐봐. 덧셈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부호로 바꾸겠죠. 당연히 플러스 3이겠죠. 써줄 때는 3이라고 쓰셔도 되고 플러스 3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다 맞습니다. 틀리다고 안 해요. 자, 0보다 큰 수에다가 플러스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음수의 부호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들 체크를 했고요. 자, 다음 이제 곱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에서는 규칙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부호가 같잖아? 그러면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플러스의 부호를 붙인대요. 서로 부호가 다르대. 그렇다면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개 이상의 수의 곱이 나왔을까?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 곱셈에서는 우리 어떻게? 음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두 개를 곱했을 때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라고 했어? 이거 이쁘게. 무조건 플러스의 부호가 나와. 그 다음에 서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져도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음수 부호가 나온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수가 3개, 4개, 5개 됐을 때 2개씩 우리가 쌍을 묶는다라고 했을 때도 아, 음수의 개수가 중요하구나.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음수의 부호가 홀수개가 되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결정적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원리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곱셈이 나오잖아. 또는 나눗셈이 나오잖아.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음수의 개수가 중요하고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얘는 어떻게? 5 곱하기 6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줘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부호를 앞에다 써줘야 된다니까. 부호만 써주면 돼. 부호는 마이너스. 왜? 이게 하나 있잖아. 홀수개 있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돼? 그치. 2개 있으니까 이 결과는 플러스라고. 분수 곱하는 방법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7분의 2 되잖아. 맞지? 얘는 나머지는 똑같아. 부호만 결정하시면 돼요. 뭐예요? 마이너스가 3개네. 홀수개 있네. 그러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곱하는 방법은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5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는 7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전체적인 분수의 계산이나 그 다음에 자연수의 계산이나 곱셈의 방법은 싹 다 똑같고 여기서는 뭐 덧셈 뺄셈은 훨씬 간단해요. 그냥 앞에다가 뭘 붙여줄지가 중요한 거야. 부호를.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마이너스, 짝수개면 플러스. 요것만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은 어떻게 하나요? 나눗셈에서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서 덧셈만 계산할 줄 알면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곱셈만 계산할 줄 알면 돼요. 왜? 나눗셈은 결국에는 곱셈으로 또 바꿔줄 거거든. 이 곱셈이란 녀석도 아주 편리하거든요. 왜냐?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어때? 결과가 똑같아요. 그게 뭐라고 표현했죠? 덧셈에도 있었지만 그지 곱셈에서도 있다니까.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을 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1과 2를 먼저 곱해. 그 다음에 3을 곱해. 또 자 2와 3을 먼저 곱해. 그 다음 1을 곱해. 결과 어때? 똑같죠? 곱셈도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곱셈도 우와 계산하기 아주 쉽네. 그러니까 나눗셈은 1 나누기 2랑 2 나누기 1이랑 달라. 그지?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곱셈으로 바꿔주는 게 편리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갈까요? 역수라는 용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수는 뭐냐면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역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 될까? 2분의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얘가 1이 될까?
그치? 약분이 돼서 1이 되셔야 되니까 1분의 2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어떤 수예요? 이 분모랑 분자의 위치가 바뀐 수가 되겠네요. 부호는 똑같고요.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뀐 수가 역수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때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눌 때 그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볼게요. 자, 요거는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 나누는 수를 어떻게 분모로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는 두 가지예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대로 5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시킨 대로 우리가 곱셈으로 바꾼다면 이 표현이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의 역수는 뭐예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다라고 했고 이건 역수를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요. 5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런 결과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 한번 해볼게요. 굳이 이런 형태에서는 곱하기 역수를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얘는 어때? 해줘야지 편하죠. 그래서 10 나오시고요. 곱하기 바꾸시고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아하, 여기는 1이고 여기 2가 되니까 8이 되는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지켜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약속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다른 계산이 나올 때도 아주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나눗셈도 뭐예요? 곱셈이구나 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고? 뒤의 수를 역수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포인트 다 짚어줬어요. 자, 지금 오늘 계산 4가지 했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했어요. 자, 우리가 포인트 마이너스 음수가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음수 있을 때 계산하는 것 그 방법을 아주 요 강의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본다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 계산들 다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알겠죠? 마이너스 음수를 어떻게 넣는지 그 포인트 잡아서 열심히 계산 연습 이제 충분히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익숙할 때까지 연습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또 다음 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